스토커가 창문에서 종이약을 접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토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인기 많은 유부남 가수 이야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가수라도 팬이 많으면 안티도 많은 거잖아요. 그 역시 그랬다고 해요. 하루는 그가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30일 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 라는 말이 들리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어요. 그는 안티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분양해 왔어요. 만약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깨물고 안전하다면 주인의 손을 핥게 하는 훈련을 받은 개였어요. 그 개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전이 일어났죠. 그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개를 옆에 불러 명령을 했죠. 개는 그의 손을 핥았고 그는 안심을 하며 불이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갈기갈기 칼에 베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개를 원망했지만 개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계속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정전이 일어났고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걔는 여전히 가수의 손을 핥기만 했어요.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안심하고 불이 켜지자마자 아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들 역시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걔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방황하며 인기 스타 자리에서도 자연히 물러나 버리게 되었고 그는 가수 생활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부터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전에 가족이 위험하다며 전화를 걸었던 그 안티팬의 목소리였어요. 수화기에서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굳이 당신의 개만이 당신의 손을 핥으라는 법은 없어. 두 번째 이야기는 창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가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3층 빌라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요.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는데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죠.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것인지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겨우겨우 열렸어요. 게다가 다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항상 남겼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라고 기억해요. 부모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항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는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이상하게도 가위에 눌렸어요.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눈동자를 돌려 쳐다본 창문은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그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대로 그 상황을 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고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어요. 흰자가 보이지 않은 검은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저를 쳐다보며 입을 찢어져라 웃으며 방 안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절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 여자가 기어들어오는 것을 계속 봐야 했어요.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여자는 검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감고 손끝에 힘을 주니 가위는 풀리게 되었고 주위를 살피니 제 방에는 저 혼자였어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이었고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에 혼자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여자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아 안방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에서 나오려는데 제 옆자리에 기다란 머리카락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창문도 열려 있었고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는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나요. 세 번째는 종이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입원을 해서 문병을 가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친구라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병실에 가니 친구는 자고 있었고 깨우기도 뭐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머리맡을 보니 100마리 정도의 종이학이 매달려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반 친구들이 보냈다고 써져 있더군요.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발한 친구라서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에 조금 시샘이 나기도 했지만 웃음도 나왔죠. 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는데 2마리가 떨어졌어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당황해서 급히 주웠어요. 종이학을 줍는데 종이학 속에 무슨 글씨가 보였어요. 궁금하기도 해서 펼쳐서 열어보았어요. 2마리 모두 쓰여있는 그 글에 저는 서둘러 그 종이학들을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죽어라고 써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